3주 전에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추천해주신 조선주들이 대부분 10% 이상 올랐었어요. 역시 예측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 방송을 잠깐 틀어볼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HD 현대중공업의 시수 제재자 종목 분석을 했었고, 하나오션이라든지 그 기타 외에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선기자재 파트의 하나엔진도 같이 분석을 하면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의 날짜는 10월 24일이었고 현재 주가는 그때보다 약 한 10% 정도 오른 수준이고, 특히나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촬영 당시에 대비하면은 약 35% 정도 굉장히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방에는 그 급등하기 3일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러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종목 선정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 수제재차 종목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봐도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1개월 누적이 외국인 20만 주, 그리고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 1개월 누적이 약 208만 주가 될 정도로 여전히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에는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었고요.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HD 현대중공업은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4%대로 실적주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날 같이 분석해드렸었던 하나오션도 매출액이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 3년 연속 상승했고, 특히나 올해 흑자 전환이 됐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 1%대로 작은 편이지만, 특히나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큰 재료가 발생을 했는데, 트럼프 2기 집권 체제가 시작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중국과 같은 경우 현재 군함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월등하게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조선 기술은 사양 산업으로 분류돼서 이제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한 발언을 그런 차원에서 나오게 된 것들이고, 아무래도 중국과의 견제를 하려면 군함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이나 일본 정도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기술력이 월등한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특히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처럼 군함의 제조에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특히나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재료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미국에 있는 칠리조 선수를 100% 지분 인수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온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자국민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는 당연히 미국 내 조선소의 지분을 가진 하나오션이 추가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나오션을 추천했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30% 급등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의 차트를 분석해보면 월봉상 저항에 부딪힌 지점들이 있죠. 이렇게 19년도, 21년도, 23년도 세 번이나 저항에 부딪힌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돌파 지점에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주식 스터디 16기 강의에서도 이제 박스권 매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장기 침체로 접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때는 비중을 늘리고, 박스권 상단으로 갈 때는 점점 비중을 줄이다가 박스권 돌파하는 지점에서는 큰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 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런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었고,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달부터 역사적 신고가 박스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이 아직 한 번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비중을 늘리고 상단으로 갈수록 비중을 줄이다가 이제 아직은 신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았는데, 신고가인 22만 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비중을 크게 실어서 신고가 돌파 매매법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조선주들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4월부터 6월까지 굉장한 급등을 했었고,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군함 수주라는 모멘텀까지 생기게 돼서 이렇게 좀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집권 체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도 실적도 좋고 수주 잔고도 있고 이런 재료도 있는 조선주들은 역시나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한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박스권의 하단 지지를 확인하고서 천천히 모아가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초보자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저는 주식 스터디 16기 강의에서도 박스권 매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처럼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 박스피 장세처럼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우상향하는 구조가 아닌 횡보를 거듭하다가 어떤 재료나 수급이 몰리면 돌파가 나오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2024년 3월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18조짜리 대형주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무려 100%나 급등을 했거든요. 엄청난 급등이 있었고 3분기 때는 아무래도 계절적 비수기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인 8월부터 약 11월까지는 2달 정도 완만한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깨지 않았죠. 이 아래 하단은 깨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 상단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17만 5천 원 정도라는 박스권 하단이 있었고 22만 2천 원이라는 박스권 상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결국에는 주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박스권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박스권 하단이 17만 원으로 내려갈 땐 일정 텀에 분할 매수를 하고 17만 5천 원의 박스권을 지지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박스권이 지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박스권 상단인 22만 원으로 갈 때마다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다가 22만 5천 원이라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비중을 실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박스권을 예로 들자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 때는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그 지지를 받고서 올라갈 때는 다시 점점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가고 박스권 상단에 부딪힐 때까지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이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게 되는 지점에는 새로운 시세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비중을 크게 싣는 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여러 사례들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하면 되고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더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오션의 월봉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96,000원이라는 박스권 하단을 무려 7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박스권이 그만큼 굉장히 견조하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상방은 약 39,000원인데 이 39,000원의 상방도 2019년에 한번 시도했는데 돌파 실패했고 2021년도에 시도했는데 돌파 실패했고 23년도에 돌파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상단이 뚫리기만 된다면 결국엔 4만 원대를 돌파 지지만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로는 3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현재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나 매수 매도방에 사인을 드린 것처럼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현재 4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정리해 가시고 이 4만 원을 돌파하는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비중을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현재의 하나오션 같은 박스권 매매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집권 체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집권도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도 실적과 수주 기대감과 같은 재료가 큰 재료들이 있는 이 조선주들은 여전히 빅사이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 상선 플러스 군함 그리고 LNG선, LNG 캐리까지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또 트럼프의 적극적인 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재료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크게 하락할 때마다 지지한 것을 확인하고서 비중을 실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이 코스피 차트의 연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박스권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약 40년간의 차트입니다. 40년간의 연봉 차트를 보면은 고점의 저항을 오버슈팅한 부분은 단 코로나 버블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건 버블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40년간의 추세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거품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품에서 현재의 박스권, 40년 추세의 박스권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현재 박스권이 한 중단 정도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2008년도부터 현재 2024년도까지 약 16년 동안 만들어진 또 박스권을 보면은 그 과거보다는 하단은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 기준선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16년의 박스권 하단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코스피의 고질적인 그런 박스권 추세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면 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많은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뭐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법으로 본다면 현재 분명히 박스권 하단인 건 확실하고,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수급인데, 이 수급 상황마저도 역시나 미국 증시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만 가권지수 정도의 반등은, 현재 지수에서부터 한 10%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꾸준한 공부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두들 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 힘듦의 구간도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